안녕하세요. 매핑형 중 하나인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핑형에는 딕셔너리 외에도 디폴트 딕셔너리와 순서형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매핑형에 대한 설명은 복합자료형 첫 강의에서 했으니 참고하세요. 매핑형 중에서도 딕셔너리 자료형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이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이해하면요, 나머지 매핑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썬 자료형 중 리스트는 유연성이 높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료형이라면 딕셔너리는 성능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SNS 등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자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 시간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이슨 포맷이라 해서 딕셔너리 자료형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딕셔너리 자료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매핑형인 딕셔너리는 리스트처럼 가변 자료형이라 담고 있는 객체를 변경 삭제하거나 새로운 객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딕셔너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객체, 즉 데이터가 키와 매핑 값의 쌍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처럼 마치 항아리 같은 용기에 순서가 없이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요, 이 키와 매핑되는 값은 서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키와 값의 쌍을 키 매핑 값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처럼 키와 값으로 매핑되어 있는 개별 객체는요, 리스트나 투플처럼 쉼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항상 양끝을 중괄호로 묶은 형태로 출력합니다.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예를 들면 같은 이제 가변 자료형이죠.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트와 달리 딕셔너리는요, 담고 있는 값들의 순서가 없습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죠. 처음부터 만든 순서대로 0,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이제 그 값을 추출하게 되죠.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지만은 인덱스 번호로 값을 추출합니다. 근데 딕셔너리는요, 키로 객체의 값을 추출합니다. 셋째, 리스트와는 달리 딕셔너리는요, 인덱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할 연산자를 사용해서 전체 또는 일부 객체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딕셔너리는 하나의 객체가 키, 매핑 값, 쌍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와 매핑 값도 독립적인 객체입니다. 즉 각각 고유한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뜻이죠. 그리고 끝으로 리스트는 같은 값을 가진 객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도 인덱스 번호로 그 같은 값을 구별할 수가 있죠. 사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두 개 들어있더라도 인덱스 번호 0에 있는 것과 인덱스 번호 8에 있는 것은 다르다고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딕셔너리 경우는요, 키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키를 가진 객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키와 쌍을 이루는 매핑 값은요,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민번호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키만 다르면요, 매핑 값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딕셔너리로 만든 코드의 예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면요, 세 개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스트루먼트는 리스트죠. 두 번째 심플 딕트는 아주 단순한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키가 정수 숫자로 되어 있고 매핑 값이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컴플렉스 딕트인데 여기는 좀 여러 개를 섞어놨죠.
키가 문자열도 있고요. 여기 뭐 악기, 가족, RGB, ID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튜플도 있습니다. 튜플로 이제 10과 9 이렇게 있고요. 그 매핑 값으로는 이제 한글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악기의 경우는 이제 위에서 정의한 인스트루먼트가 매핑 값으로 되어 있고요. 가족의 경우는 위에서 정의한 심플 딕트가, 즉 딕셔너리가 다시 다른 딕셔너리를 매핑 값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투플 인키인 10과 9는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RGB는 또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또 ID는 문자열 ID는 매핑 값으로 투플, 빈 투플을 가지고 있고요. 정수인 0인 키가 매핑 값으로 55를 가지고 있고, 또 키가 마이너스 307인 정수 자료형은 또 none을 이제 매핑 값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자열 프루츠는 세트, 빈 세트를 우리가 세트를 배우겠지만 이렇게 세트하고 가려고 하면 빈 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키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자열도 있고 투플도 있고 숫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 값으로는 리스트도 있고 문자열도 있고 투플도 있고 세트도 있고 또 딕셔너리도 있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딕셔너리는 키로는 불변 자료형만 옵니다. 그리고 매핑 값으로는 불변 자료형과 가변 자료형 모든 자료형이 다 올 수 있다는 걸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심플 딕트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출력을 했죠. 그리고 컴플렉스 딕트도 보면은 중괄호로 묶어서 출력을 했는데, 심플 딕트의 크기를 보면요, 키가 3개가 있죠. 1, 2, 3. 그래서 3입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딕트의 크기는 몇 개인가요? 사실 콤마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콤마가 7개 있으니까 사실 8개가 있죠. 즉 키가 악기, 가족, 튜플, 그리고 RGB, ID 0, 마이너스 307, 프루트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값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키를 기준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키와 매핑이 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쌍의 개수가 8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심플 딕트가 있는데, 심플 딕트 키가 3이 있죠. 그죠? 3의 현재는 뭡니까? 매핑 값이 동생입니다. 이때 나를 이렇게 어사인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기존에 있는 키에다가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게 됩니다. 즉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가 3은 동생이 아니라 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있죠. 심플 딕트에 키를 4를 넣었죠. 현재는 키가 1, 2, 3뿐입니다. 그런데 없는 4를 넣게 되면 이건 추가하는 행동이 됩니다. 리스트에서는 추가하기 위해서 append를 썼죠. 그런데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를 가지고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키, 즉 4와 동생, 이 쌍으로 된 새로운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심플 딕트는 이제 키가 1인 엄마, 그리고 2가 매핑 값인 아빠, 그리고 3이 이제 동생이 아니라 나로 바뀌었고요. 새로 이제 4해서 동생이 추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컴플렉스 딕셔너리, 컴플릿 딕트의 키가 악기인 값을 보면요. 요 인스트루먼트가 있는데, 인스트루먼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핑 값이 이렇게 복합 자료형으로 되어 있을 때요. 특히 여기에서는 리스트죠. 거기 있는 리스트의 특정 값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리스트에서 값을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리스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해당 인덱스에 다른 값을 할당하면 거기 있는 기존의 인덱스가 새로운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컴플렉스 딕트에서 키가 악기인 매핑 값을 불러와요. 그러면 리스트가 오는데 그 리스트의 마지막에다가 베이스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의 매핑 값인 리스트인 드럼, 기타, 피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보시면 드럼, 기타, 베이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 매핑 값을 그냥 단순히 불러오는 거는요, 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키가 투플이고 투플의 값이 19 이렇게 되어 있는 키가 있는데, 이것을 불러오면은 그 매핑 값인 문자일 한글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로 값을 추출하지만은 딕셔너리는 뭐로 추출한다? 키 값으로 추출합니다. 키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액세스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